네, 앞서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본 미국과 일본의 주요 이벤트입니다. 이것에 따른 결과 또 영향력 우리가 보다 자세하게 심도 깊게 다각도로 짚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한 11시 정도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나왔던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을 좀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어젯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버냉키의 이런 그 QE를 계속 지지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버냉키의 입만 보면 항상 이제 헬리콥터 벤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별명과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출구 전략을 유지한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양적 완화라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한 10년, 20년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렇죠. 이제 출구 전략 자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퀘스터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2, 4분기 GDP 자체가 한 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4분기 2.5에서 2.0으로 약간 슬로우하게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여기서 출구 전략을 좀 강하게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부담도 좀 낮은 그런 상황이고, 만기별 국채 보유 비중도 한 50%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출구 전략을 급하게 사용할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어느 정도 이제 국채 매입 이런 그 규모 자체를 조금씩은 줄일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줄이는 이런 우려보다는 오히려 민간 경제 쪽이 좀 더 자생력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좀 다소 과도한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쪽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었죠.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BOJ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또 발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엔화에 대한 영향력도 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이런 그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 BOJ 이번에 BOJ에서는 4월처럼 그렇게 강력한 어떤 또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엔화의 약세는 그 흐름은 지속되겠지만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일본 이제 무역 수지 적자 폭이 계속 커졌다 이런 그 뉴스도 헤드라인 뉴스도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이제 100엔을 넘어가면서 엔화 약세에 대한 부작용이 조금씩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이러한 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무역 적자 고착과에 대한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어떤 이런 그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서 좀 일본 정부가 좀 부담을 가지는 이런 가능성, 또한 이제 가계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일본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생활비 자체가 올라가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엔화는 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통화정책회의 결과에서 우리에게 타격을 줄 만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 두 가지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우리의 지수를 보자면 오늘 다소 힘이 빠지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힘을 내면서 1990선까지 그래도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을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사실은 저희가 계속 이제 우리투자증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나이키형 장세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그게 이제 2,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계속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서서 수급 관련해서도 그런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2000 초중반 정도 되면은 또 환매 자금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이러한 물량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다음에 시장이 이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대북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한국의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되는 이런 국면이고,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쪽으로 좀 더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이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또 2000선 초반에서 환매 자금 때문에 다소 좀 이제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가 분위기 반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외국인의 매매 동향입니다. 최근에도 그래도 외국인이 물론 적극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폭이나마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주면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쯤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시기적으로 보면 2, 4분기 말, 그러니까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가 가장 좀 그때부터 좀 강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보는 주요한 이유는 일단은 미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기보다는 약간 횡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오히려 주식 쪽으로 많이 들어온 자금들이 그동안에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머징 쪽으로 좀 더 눈을 돌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그 외국인 비중을 좀 장기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2011년 9월 이후에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외국인의 이러한 그 흐름들을 환율, 특히 뭐 엔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 달러 아니면 그 뭐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이제 체크들을 하시는데,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은 어떤 환율 플레이라기보다는 이머징 내에서 한국의 어떤 상대적인 GDP 성장률에 대해서 좀 더 같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상 2014년까지는 물론 이제 뭐 아시안이나 브릭스가 훨씬 더 성장률은 좋지만 점차적으로 한국의 이제 성장률도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 비중을 보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조금 이제 소폭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비중은 다시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 아세안이나 이쪽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한국으로 좀 더 증시 쪽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유입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주요 이제 키포인트 안에서는 사실은 아세안 자금 쪽에서 네. 한국 이제 재정 정책이 계속 좀 지표가 나타나는 이러한 7월 말에서 한 7월 초 정도, 6월 그 정도에서 좀 자금 유입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있으면은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강화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이게 매기가 확산이 될 수 있을까요? 추세가 변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어떤 내수주,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들은 이제 차익 실현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낙폭과대가 계속 지속되었던 어떤 화학 철강이나 소재 산업재 이쪽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는 외국인들 이제 코스피로 조금 이동을 하면서 코스닥도 여전히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산업재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내수주 쪽에서도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어떤 정책 당국의 국내 내수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 당국의 어떤 물가 관리라든지 유통업 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좀 레귤레이션 리스크가 있는 쪽은 계속 좀 그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 외에 신정부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잠깐 차익 실현 뒤에 계속 이제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 주요 섹터별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짜주신다면 어떨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산업재 소재 쪽은 이제 저희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들하고도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주요한 것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고, 그렇다면은 산업재 소재 쪽보다는 IT나 은행 그리고 자동차 쪽이 좀 더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화 약세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동차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외국인의 비중을 보자면 IT, 은행, 자동차가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중립적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섹터에서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미디어나 헬스케어, IT 부품주 이러한 쪽은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났다가 다시 재반등하는 이런 기회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쪽은 미리 가지고 계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들고 가시는 거고, 조금 차익 실현이 나타나더라도 여기서 뭐 같이 차익 실현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계속 늘려가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우리가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면서 유망 섹터별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 시간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